다음에는 이제 전주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병. 옛날에는 전주 덕진이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네, 아직도 전주 덕진이 훨씬 더 저한테는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 전주병 지역이 특성상 혁신도시 일부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최근에 그렇죠. 만성지구 쪽이 좀 들어가고 상당히 좀 변화가 있는 곳인데 전주병 하면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 대선 후보 정동영 님이 나오시는 지역인데 거기에 새롭게 크고 있는 나름 잠룡 김성주 후보께서 무럭무럭 커서 이제는 그 용을 잡아 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많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주병 선거구는 민주당 김성주 후보 61%, 민생당 정동영 후보 25.2%로 지지율 격차가 35%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적극적 투표의 의향층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컸습니다. 지난 3월 1차 여론조사 당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1.1%였지만 20일 사이 그 간극이 더 크게 벌어진 양상입니다. 김성주 후보는 전 연령층과 모든 직업군에서 앞서고 있으며 정동영 후보는 40대와 농림축산업 종사자들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최복기 국가혁명배당금당 1.1%,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12.7%로 나타났습니다. 전주병 지역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5.7%, 정의당 8.5%, 민생당 5.1%, 미래통합당 3.7%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정의당 12.5%, 열린민주당 12%, 민생당 3.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주병은 지역구 후보자 선택 기준이 지역을 대변하는 후보 53.2%,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후보 36%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자, 지지율 격차가 지난번보다 20% 지금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인데 사실 우리 본사에서도 지금 가장 관심 갖는 지역구가 전주병, 뭐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예. 한두 개 뽑으라면 딱 뽑을 수 있는 곳인데 좀 보십시오. 51%, 61%, 10% 상승을 했는데 정동영 후보는 5%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동영 후보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만큼 의정 활동을 잘 못했느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교수님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아니 뭐 이거 정말 난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녹색 옷을 입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21대 이 총선에서는 정말 이게 이 자랑스러운 이 녹색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내부적인 갈등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탈했었던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도대체 지금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당이 정당으로서 지금 선거를 제대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지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정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대표잖아요. 정동영 이 후보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조차도 사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것인지 나가야지 되는 것인지를 고민할 정도로 이런 게 언론에까지 비칠 정도가 됐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옷을 입고 뛴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지금 어려움을 지금 안고 뛰는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사실 정동영 지금 이 후보는 인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넘어서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잖아요. 옷 색깔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바람 부는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인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결국 사람들의 의중 속에는 아까 뒤에 나오잖아요. 자,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로 내가 찍겠다라고 하는 거 이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미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사실 고스란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정동영 후보한테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놓고만 보면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자,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실제로 지금 찍을 때는 그래도 난 다른 쪽을 찍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지금 격차가 벌어지게 돼서 제가 보기에 아마도 멘붕 상태까지 지금 오지 않았을까 싶어. 제가 보기에 지금 35.8% 포인트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지난번에 21%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반전이 줄어가지고 이번에 한 10% 정도 차이가 나게 했다고 한다면 와 이거 먹히네 이제 해볼만 하겠네. 예, 거의 지금 오차 범위에 지금 근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접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지금 그 뒤로 지금 나가버리게 되는 결국 이 선거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뒤집기 굉장히 힘든 게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편적인 저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병지역 분위기 우리 시민의원한다를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그쪽 분위기 실제 이렇습니까? 이 정도로 원사이드하다고 한편은 좀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까? 근데 이게 지역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잖아요, 김성주 후보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김성주 후보의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에코시티나 이런 쪽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그 지금 이제 도내 현역 살고 있는데 에코시티에 네? 정동영 후보 살고 있잖아요. 아, 살고 있죠. 그런가요? 도내 현역 중에서는 지역을 굉장히 그래도 많이 챙긴 편에 속하는 뭐 이마트 입점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기가 많은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 여론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큰 흐름이 결국 민주당 후보에 가 있고 또 이제 김성주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꼭 정동영이 아니어도 된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후보. 김성주 후보라는 대체제가 나타난 거죠. 네. 혁신도시 주민? 혁신도시 주민으로서 분석을 하자면 원래 행정구역이 바뀌었죠. 원래 이제 일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혁신도시가 원래는 전주시 병 선거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혁신동이 생기면서 전주시 병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혁신도시에 있는 어떤 유권자들이 대부분 젊어요. 젊은 유권자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 더 가까운 그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다 뭐 보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쇠하다. 좀 오래됐다. 그리고 좀 뭐 그만큼 지지해 줄 만큼 해줬다. 뭐 충분히 하지 않았냐. 젊은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아까 전에 뭐 우리 김하영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이사장을 했잖아요. 이사장 하면서 본인이 끊임없이 그쪽 지역에 본인을 노출시켰어요.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접촉하고 홍보해 왔기 때문에 또 그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 위주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양반이 어쨌든 국민연금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더 발전하려면 이분이 더 하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뭐 제2의 혁신도시도 있고 뭐 금융도시를 또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이쪽이 전문가 아니냐라는 게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김성주 이사장이 할 때와 사실 상대적인 비교는 좀 다른 문제긴 하는데 이상직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가들은 조금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지역이니까 전라북도 얘기하면 이상직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출신들은 상당히 좀 전진 배치하는데 제 눈치를 보지 않는 스타일. 근데 뭐 마찬가지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도 마찬가지였어. 눈치 보지 않고 끌어당겨서 쓸 사람들 쓰고 사실 지역에 상당히 우호적인 특징을 보여준 반면 김성주 이사장은 그런 부분은 약간 젬뱅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공적인 영역이 좀 강하다라 할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강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평가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차이점들은 좀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김성주 그 이제 이사장 시절에 이게 김성주를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훨씬 결과적으로 나은 지금 결과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실질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민생당이나 정의당 같은 쪽에서는 이게 정당에서 민주당을 바라보고 공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봐라 나가서 그렇게 했었던 뭐 이강래 예를 들자면 뭐 도로공사 사장이랄지 또 중진공 또 사장이랄지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저기 그 누구죠? 그 김성주 이사장까지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면서
공기업 사장들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니들이 거기서 정말 잘했느냐 비리가 일부 있다 해가지고 비리 문제까지 계속 거론을 했었던 적 기억이 나시잖아요. 예, 예.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민생당 입장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정의당에서는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결국 낙마하게 돼서 새롭게 재선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에 놓고 봤었을 때 김성주 이사장이 그런 약간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서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장점인가요, 있었겠다. 장점? 예,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건 정말 굉장히 아주 주요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김성주 지금 후보의 1호 공약이 전주 지금 국제금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국민연금공단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름 여기에서 지금 전문가로서 입지를 갖다가 굳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됐었던 곳이 바로 그 터전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 굉장히 그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스스로 장악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재료가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예. 우리 잠시 댓글 좀 한번 보고 갈까요? 뭐 이것저것 뜨는 것 같아 지금. 내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권 후보였던 정동영의 몰락을 보는 날이 올 줄은 이거는 김성주 후보 쪽인가요? 자, 관련된 내용 좀 한번 또 보여주시죠. 정동영 후보 주위에서 빙빙 도는 인물도 한몫한 듯. 여기도 저하고 공감하는 게 댓글이 있는데 김성주 후보가 혁신에서 지지율 높을 듯. 예. 뭐 그렇구나.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원 씨, 정동영 후보는 중앙 정치만 해왔지 이젠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나요? 김성주 후보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근데 상당히 어깨는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동영의 대체제로 그 가능성을 더 키워나가면 사실 지금의 능력 갖고는 아직은 인정을 받기는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성장할 것으로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의 그 늘 주장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좀 큰 인물을 좀 키워달라. 그래야지 중앙 무대에 가가지고 굵직굵직한 일들을 풀어 나가는데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 원리 원칙대로만 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정치력을 통해서 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금 뉘앙스를 짙게 풍기면서 내가 거기에 지금 적합한 인물 아니겠느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내가 썩어도 준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예, 대권 주자였었고 또 다선 의원으로서 중앙정부 내지는 중앙 무대에서 힘을 갖고 있으니 좀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는 지금 이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는 예, 지금 거죠. 그게 예.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믿지 않는 것인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이 아니죠. 저기 그 에코시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 상당 부분 그 지역 주민들 통해 그 대상으로 공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시의원처럼 머슴처럼 그렇게 일들을 지금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지지도의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느끼는 것과 실제 움직이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싶어요. 이게 민심의 이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의원으로 같은 그런 역할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조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비민주당 전북에서 야권의 입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비민주당인 스피커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민생당이나 이런 후보들이 너무나 약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도 좀 있습니다. 민생당 안타깝습니다. 민생당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셨죠. 잘 하셨는데 너무 국민의당 이후에 그 지금 민생당까지 가는 궤도를 전번에도 우리 무지하게 뭐라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당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녹색을 입을 녹색은 우리 생각나는 거 뭐예요?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민생당 잘 안 와요.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갑자기 엎드려 하시고 엎드려.
우리 녹색은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 민생당이 아니고. 그 가끔 이렇게 민주당을 좀 이렇게 씹어주고 하셨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언론의 순수해가지고 입장이 피터팬만 생각. 뭐 순수 캐릭터. 맞네. 피터팬을 이야기해야 되나? 뭐 이러고 에이, 있었는데. 맞네. 오늘 캐릭터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순수의 네. 찬익, 아, 악마 같은 창익. 이렇게 분위기를 일단 이렇게 가도록. 창익과 창익이네. 막 화면을 어지럽게 만드는 음. 댓글이 갑자기 아까 걱정된다. 누가 박찬익 기자님한테 인사했는데 아, 아, 누구 아시는 분 초청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박찬익 기자 오랜만이라고 반갑다. 그래요? 아, 아, 인기가 제가 저기 한- 음지에서 사는 것 같아서 양지로 잠시 좀 끌어올렸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지금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팬들이 있나 봐. 저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창희 기자가 헷갈리는 거 아닌가? 도플갱어 아니에요. 예. 자, 전주 병 지역 열심히 보고 있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병 지역 코멘트 하실 분. 예, 아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구도 인물이라고 놓고 본다 보면 여기가 딱 적합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도도 지금 이제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바람은 이제 민주당 바람이 불고는 있긴 하지만 또 인물을 놓고 봤었을 때 이렇게 좀 그래도 경합이 될 만해요. 이들은 아시겠지만 뭐 고등학교 선후배, 또 대학 선후배까지 그리고 또 정치도 사실 김성주 후보가 정동영 후보한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이잖아요. 정책 보좌가. 예,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피를 나눈 거의 뭐 형제와 같은 그런 입장일 텐데 이제는 사실 이제 이 정말 대권을 누가 쥐느냐를 가지고 서로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좀 경합이 되고 경쟁이 될 것 같았었는데 후보 지지도는 지금 35.8% 포인트로 지금 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더욱 비관적인 것은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보면 더욱 비관적이죠.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보면 김성주가 63.4 그리고 정동영이 맞아요. 18.1%라는 거예요. 훨씬 격차가 커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 나는 김성주를 갖다가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숫자로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동영 후보는 더 많은 남은 기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스스로 또 캠프에서도 많은 전략들을 짤 텐데 더 많은 노력들을 분명히 하셔야지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갑자기 것 왜 같아요. 이런 말이 생각? 대전환의 시기에 4차 산업혁명이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이제 다선, 진짜 5선, 6선 막 이렇게 다선 의원 탄생이 좀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촛불혁명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통로가 많아지고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박지원 의원도 위험하고 단순히 이제 그런 것만으로 좀 어필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자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좀 그런 시대가 또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원 같은 정치 구단도 목포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렵죠, 뭐 대권 지금.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예, 제가 이제. 갑자기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저번에 지나가다가 혁신도시에서 그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갑자기 큰절하던 모습이 보이는데 큰절 하셨구나. 아, 봤어요? 예, 예, 그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나온 저는 모습을 예전에 한번 봤구나. 4년 전에 그 같이 동행 취재할 때는 어르신들만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바로 그냥 큰절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론조사가 김성주 후보가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뒤집어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처럼 벌어진 정도로 게임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바닥 민심이 그런다고 그러지 여론조사는 사실은 요즘은 뭐 샤이보이들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를 다 밝히지는 않아요. 네. 이게 모든 민심을 다 대변하거나 그걸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고 경향성이나 이런 걸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다 묻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 그런 정동영 선배 쪽으로 제가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조금 여기서 커밍아웃을 그런 건 아니죠. 전주고 출신이라는 걸 커밍아웃 다 바로 전주고 다 전주고야 마찬가지야. 전주고 전부 다. 순수와 악마의 캐릭터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네. 이제 드디어. 예. 여튼 뭐 결과로는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결과는 끝까지 봐야지 알겠지만 뭐 결론은 그렇게 갈 것 같으나 이렇게처럼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들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물론 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물음표를 찍겠습니다.